한 취업 포털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이직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 낮은 연봉 때문입니다. 이직할 때 현재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심리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봉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실상 연봉 협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자비스에서는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커리어 케어 나충수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커리어 케어 나충수입니다. 네, 오늘 자비스를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 것 같아요. 연봉 협상이라는 거. 근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연봉 협상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뭐 어떤 방법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연봉의 범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이라 하면 픽스드 샐러리, 고정 연봉을 의미합니다. 이 고정 연봉은 기업으로서는 법적인 지급 의무를 지게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퇴직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봉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게 인센티브 샐러리, 즉 성과 연봉을 둘 수 있습니다. 대체로 기업의 어떤 경영 성과나 개인의 인사 고과에 따라서 고정 연봉의 최대 50%까지 성과 연봉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그룹의 OPI나 SK그룹의 PS, 효성그룹의 STI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의 개념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한다면 현금성 복리후생비라든지 장기근속 보너스도 연봉의 개념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시 못할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연봉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복리후생 차원이 아니라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도 일종의 연봉 안에 포함을 그렇죠. 시켜도 괜찮다. 네네, 넓은 의미의 연봉이라고. 그렇고 넓은 의미의 연봉이라고 네네. 봐야 된다. 근데 통상 이제 가장 이제 관심사인 게 몇 프로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것들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네. 통상 몇 프로가 그럼 적정하냐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네,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통상 현재 연봉보다 10%에서 20% 정도 상향된 수준이라고 하면 성공적인 연봉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인재풀이 협소한 포지션이라든가 채용의 시급성이나 절박성이 큰 포지션 또는 소위 말하는 S급 인재라는 글로벌 핵심 인력들을 스카우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50%까지 상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50%까지도 가능한가요? 네네.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좀 그렇죠. 네. 근데 가끔 아시잖아요. 직장인들이 본인이 프로야구 선수인 줄 알고 네. 부르면은 이제 다 뭐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훈이 아까 그 언급하신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절박한 포지션들은 40% 50%도 뭐 감안할 수 있다. 근데 주로 그러면 어떤 포지션들이 그럴 건지 궁금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최근에 각광받는 4차 산업 관련 인력들,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굉장히 찾는 곳은 많은데 인력풀은 협소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40% 50% 인상률도 가능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단 안을 내놓잖아요. 받아보니까 이제 본인의 기대치보다 이제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상무님한테 그런 조언을 이제 구하기도 할 텐데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현재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연봉을 제시받는다고 하면 뭐 본인이 이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을 하면서 본인의 기대치 수준을 갖다가 인사팀에다가 제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 너무 무리한 과도한 수준의 연봉 인상을 요구한다던가 본인의 희망사항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충분한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인상의 논리를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년도에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금년도 연봉계약서 이런 것들을 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연봉 인상을 요구한다고 하면 인사팀으로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실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급여 명세서를 그렇죠. 3달치나 뭐 4달치 정도를 네,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연봉이 협상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지원자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사이닝 보너스라든가 아니면 기타 지원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네.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후보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유망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연봉 수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탁 옵션 등 미래에
수익을 갖다가 나누는 방식으로 연봉 협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회사나 그 분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쓴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대기업에서 사이닝 보너스 등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 이는 후보자에 대한 리스펙트일 수도 있고 약간 고정 연봉을 좀 줄이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이닝 보너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원자에 대한 리스펙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직급이나 연차에 지급할 수 있는 연봉의 폭, 페이밴드라고 하는데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페이밴드를 넘어서는 수준의 연봉을 갖다가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대체로 채용에 대한 부담을 갖거나 심지어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채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여기서 사이닝 보너스 같은 이런 방법을 써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채용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봉 협상이 매우 중요한 건 아는데 사실 연봉이라는 거 본인의 이제 그 급여를 다 이제 오픈해야 되고 누구와 상의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조언을 좀 해주신다 그러면 상무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본인이 직접 지원하는 공채의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헤드헌터를 적극 활용해 보시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헤드헌터는 그 회사의 여러 포지션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후보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료인데 심지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인들이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거나 심지어 해당사의 인사 담당으로부터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후보자의 입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헤드헌터의 입장이나 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 헤드헌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비즈피플 같은 헤드헌팅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채용 포털이라든지 온라인 직장평가 사이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도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봉은 나 자신이 시장에서의 가치를 평가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만큼 자신이 높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준비하시고 연봉 인상 근거 자료를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자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